구독자와 함께하는 역사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화계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은평 한옥마을 역사박물관 옥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은평 한옥마을의 역사박물관인데요. 첫 번째로 금성당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이말산에 상궁들이 죽고 나서 이말산에 묻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곳, 그리고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의 후원을 받아 샤머니즘이 궁궐까지 들어오게 된 배경, 1880년 이후 전라도 나주에 있던 금성대왕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말산 주변에 금성당이 생기고 샤머니즘의 박물관이 생겼던 금성당까지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는 은평 한옥마을의 역사박물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답사 여행으로 12분 같이 와서 여행을 하면서 문화재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옥상에 올라오면요, 은평 한옥마을이 보이고 저 뒤에 북한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한옥마을에 팔짝지붕으로 그리고 맛배지붕으로 만들어진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관입니다. 하나요,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북한산의 봉우리들이 맑고 윤곽이 뚜렷하게 아주 잘 보이고 있죠. 제가 오늘 은평 한옥마을의 역사박물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저 옆에 정자가 보이는 제가 용출정이에요. 용출정에서 바라보이는 북한산과 그리고 북한산의 봉우리들이 각각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래에 역사박물관을 함께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한옥마을 역사박물관의 옥상이에요. 방금 뒤에 전망대에서 북한산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면서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시면 바로 용출정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됩니다. 옥상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전경을 보시면서 충분히 문화재를 관람하시고, 오늘 날씨도 좋고요. 가장 좌측이 원여봉, 그 다음에 염초봉, 백운대 뾰족한 부분이 있죠. 돌산으로 뾰족하게 된 데가 백운대고요. 그 다음 맞은편 앞쪽으로 보이는 게 의상봉, 용출봉, 용혈, 증취봉, 그리고 나월봉을 시작으로 해서 우측으로 쭉 가시면 마지막에 향로봉이 보이는데, 그 향로봉과 응봉, 능선 가운데 뾰족하게 나온 데가 비봉이에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친구와 함께 올라가서 진흥왕 순습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죠. 금석학의 대가이다 보니까 비봉에 있는 비석을 보고 진흥왕 순습이다라는 것을 알아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용출정입니다. 용출정도 역사박물관의 옥상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옥상을 돌아오면 옥상에서 바라보는 북한산과 용출정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멋스러움이 또 달라집니다. 카메라에 잠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산을 오르지 않아도 산을 오른 듯한 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자, 이제 저와 함께 북한산 은평 한옥마을의 역사박물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1,000원 내고 들어가서 어떤 역사 유물이 있는지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산을 통해서 상궁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를 따라 이말산을 넘어오면 북한산 방향으로 내려오거든요. 하나고등학교를 넘어서. 그러면 은평 한옥마을이 보입니다. 그 은평 한옥마을에 오시게 되면 입장료가 1,00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옥마을의 역사 박물관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물이 있는지 내려가서 함께 구경하시죠. 은평 한옥마을 역사박물관을 연간 10회 이상 방문합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뭔가 바뀌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방문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또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은평 역사실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된 내용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1,000원을 내고 보기에는 과분할 만큼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중요한 역사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말산 그 산에 있는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곳곳에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말산을 직접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사진으로도 충분히 감상이 가능합니다. 행복궁 옆에 가면 고궁박물관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중앙박물관도 있고 서울역사박물관도 있고, 박물관에 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곳 은평 한옥마을 역사박물관에도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파발 그리고 마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마패에 말이 가운데 있는 건 4개가 있고요. 여기는 3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 2개가 있죠. 말의 숫자에 따라서 암행어사가 마패를 보이면 말을 3마리, 2마리, 1마리 바꿔 탈 수 있도록 역참을 두었던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멀리 소식을 전할 때 사용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암행어사뿐만 아니라 파발꾼들이 파발말을 타고 소식을 전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마패의 숫자에 따라서 말을 갈아탈 수 있었고요. 여기 그림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잖아. 말이 달려가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옆에 사람들이 비켜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파발마의 방울입니다. 이런 것들 오시게 되면 함께 공부하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게 되면 이런 거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설명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말산 옆에 금성당 촬영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세조가 단종,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되면서 동생들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이는 사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6번째 형제 금성대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금성당은 금성대군을 주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금성이라는 뜻은 전라도 나주의 금성산을 얘기하고요. 금성대왕의 대왕은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주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성당에 금성대군을 주신으로 별도로 모시기는 했지만 주된 신은 바로 금성대왕이 되겠죠. 샤머니즘에서 주신으로 모시고 있는 주신들을 은평 한옥마을의 박물관에서 따로 보관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궁궐에 가면 지붕 위에 잡상이 있어요. 잡상은 홀수이고요. 경복궁 경회로가 11개로 가장 많습니다. 잡상의 유래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은평 한옥마을 박물관에 오시면 서유기 잡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것보다 그 진열을 참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설명을 좀 자세히 들을 수가 있고요.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삼장법사는 제일 앞에가 되겠죠. 그리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
인도의 굽타 왕국 때 구법승으로 갔던 현장 스님과 함께 갔던 스님들이 세 분이 오공 스님, 오정 스님, 오능 스님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는데 그분은 여행 도중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서유기에는 오공 스님, 오능 스님, 오정 스님이 형상화된 오공, 팔계, 오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유기가 당나라 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상은 당나라 때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서유기라는 소설은 명나라 때 오승은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탄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잡상들은 당나라 때 서유기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다시 만들어진 조선 중기 이후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에 있는 잡상과 우리의 잡상은 확연하게 다른 모양입니다. 소설 속의 서유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만들어진 잡상이라고 하더라도 조선 중기 이전의 잡상들은 서유기에 등장하는 잡상들이 아니거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잡상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서 좀 볼까요? 이건 토수라는 거고요. 석가래가 있고 석가래를 마지막으로 추녀마루가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목재를 물이 들어가지 않고 방부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마감을 해주는 게 토수예요. 은평 한옥마을 박물관의 장점은 이런 장식 기와가 잘 전시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여기 지금 토수가 있죠. 이 토수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측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취두가 되는 거예요. 용마루. 여기가 용마루고 내림마루, 처마마루로 내려오는데 내림마루 중앙에 있는 게 용두거든요. 물론 용두를 처마마루에다가 달 수도 있는데 중심에 내림마루에다가 일반적으로 두는 게 용두입니다. 이 용두. 용머리란 뜻이에요. 이게 용두입니다. 용머리라는 뜻이죠. 용두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다시 한번 여기 비춰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용두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게 이제 취두인데 이 취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크기입니다. 언뜻 봐도 제가 밑에 이제 단이 있긴 하지만 제 키와 견주면 1m 60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1m 50에나 1m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요렇게 큰 취두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이 취두는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취두는 조선 중기 이후로 우리 건물에 이제 올라가 있었고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취두는 태안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던 제품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밝은 곳으로 한번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카메라로 잡히나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조선 전기의 취두고요. 요게 조선 후기의 취두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의 모양이 같죠? 크기는 굉장히 크지만 조선 후기의 취두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의 취두는 2022년도 태안에서 발견된 제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안악궁의 취임이나 신라 황룡사 금당 침이가 현재 유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유물들은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러니까 수나라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던 그 시절에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신라가 황룡사를 건립할 때 만들었던 것이 황룡사 금당 침이고요. 이거는 고구려 삼국시대 때 고구려 안악궁에 있던 침이입니다. 그러니까 침이와 취두를 비교를 하면 제품의 형태가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나 조선 전기 태안에서 발견된 것도 여기다 이렇게 취두를 설치를 하잖아요. 여기가 용마루라고 하면은 용마루의 양쪽 끝에 장식으로 치미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건물에 올라가 있던 것은 치미는 없고 모두 이런 취두만 남아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은평 한옥마을 역사박물관에 오시면 아래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오시면서 중요한 역사적 유물들 꼭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특히 이런 취두, 어디 가도 이렇게 큰 취두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큰 취두가 여기에 존재하니까 꼭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여러분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